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재용 회장 재판 선고는 엄청난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주문, 피고인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합의 25-2부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에게 경영권 불법 승계 등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이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최지성 전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문재인 정권 때 기소된 지 무려 3년 5개월 만입니다. 삼성그룹은 그만큼 위축됐고, 그리고 관련 피고인들은 숱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혐의도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혐의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검찰의 생각과 상반된 견해를 밝힌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재용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무려 19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법조계를 중심으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 두 회사 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또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부분이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원 측에 말세필 등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문제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분식회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 이로써 이재용 회장 등 피고인들은 3년 넘게 옥죄던 사슬을 벗었습니다. 이날 법정을 스케치한 기자들은 50여 분에 걸친 선고 끝에 피고인석과 검사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다고 썼습니다. 검찰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일색으로 채워지자 이 선고 40분쯤이 지난 무렵부터 검사석 분위기가 눈에 띄게 침울해졌다고 기자들은 썼습니다. 반면 눈을 찔끔 감거나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고 있던 피고인석에서는 은은한 안도감이 맴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죄 선고 직후 이재용 회장은 미소와 함께 앞에 놓여있던 물을 마신 뒤 재판부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법정 서기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법정 밖을 나선 피고인들은 서로 환히 웃으며 수고했다며 등을 두드리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날 이재용 측 변호인단의 소감이 이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 돌이켜보면 삼성그룹 부당합병 부정회계 의혹 수사는 국정농단 수사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접촉했다고 알려지면서입니다. 의혹 자체는 두 회사의 합병 직후인 2015년부터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의 협소합병으로 삼성물산 지분 16.4%를 확보한 최대 주주가 되어
지배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을 포함해 2018년 7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했던 2012년 12월 무렵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 G가 완성됐고, 이에 따른 에버랜드 사업 조정과 그리고 제일모직 상장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3차장, 이복현 경제범죄 형사부장이 이끌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장을 하고 있죠. 세 사람은 박영수 특검팀에서도 호흡을 맞췄던 사이였습니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 삼성그룹 위상에 비춰 이번 선고가 소위 사법리스크 일단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께서 경영혁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족쇄가 있었다면 신비일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지난 5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5년이었다고 썼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수사와 재판이 거듭된 5년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거의 매주 재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2020년 9월 이 사건으로 기소되고 한 달여 뒤인 10월 15일 이건희 전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2021년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으로 2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고, 그리고 7개월 뒤에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그해 3월에 예정됐던 이 사건 첫 공판은 이재용 회장이 3월 19일 급성 맹장 수술을 받으면서 연기됐습니다. 수술 한 달 뒤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는 구치소로 돌아갔고, 그해 4월 20일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었던 2022년 광복절 특사에서는 복권으로 5년 취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경영일선에 복귀했고, 그해 10월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은 방송은 윤 대통령이 이틀 전 녹화를 했던 KBS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논란을 다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불과 29%, 그리고 부정평가는 무려 63%를 기록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반전의 계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로는 이번 총선은 대패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의 말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개혁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제대로 치르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지지율로는 대패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국정 방향과 기조는 유지하되 소통 방식이나 이미지, 스타일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과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임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절대 다수의 야당으로 인해 이 3대 개혁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청년 일자리도 늘지 않았으며 성장률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됐습니다. 거기에는 때마침 벌어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3고 현상 탓이 큽니다. 곡물 가격과 석유 가격이 급등했으니 말입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서 맴돌다가 지난 2일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에서는 9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30% 선조차 무너지면서 29%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언론은 밥상머리 여론이 만들어지는
설 명절이 목짓내라서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 결과에 특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라고 썼습니다. 언론에 나온 대통령의 참모는 지지율 정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사이에 간극이 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과 그리고 국민이 듣고 싶은 말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한 소통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미지 개선을 언급하는 참모들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을 가까이서 접해보면 소탈하고 열려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독선, 불통 같은 이미지가 강하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이유로 잦은 거부권 행사를 꼽는 참모도 있다고 했습니다. 거야가 정략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가 용산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이는 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어쨌든 지난 2월 2일 한국갤럽조사에서 부정평가 요인으로 경제 민생 물가가 19%입니다. 그런데 소통 미흡은 11%, 독단적 일방적이다 7%입니다. 그 외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6%도 있고 또 거부권 행사 5%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민생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처한 운명 같은 것이지만 반면에 소통 미흡이라든가 독단적 일방적으로 비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어 스태핑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틀 전 KBS와 진행한 신년 대담을 통해 반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관해 1시간 이상 설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러니까 그 파우치백이라고 그러죠. 그 이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사전 녹화한 인터뷰가 7일 저녁 방송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어제 또 중대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미뤄왔던 선거제 관련돼서 최종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5일 선거제 관련해서 현행 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대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죠. 이재명은 이 위성정당을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오전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권역별 병리병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중 태결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참 어제 제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도 말을 정말 어렵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재명이 말입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이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반칙을 쓰는 것을 명분으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지난 대선 당시 4년 전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그는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내걸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대선 공약을 깬 데 대해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또 준위성정당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법에 노력했지만 여당 반대로 실패했다. 과연 그런가요? 제가 어제 MBC에서도 한 얘기지만 지난 4년간 민주당은 절대 다수의 힘으로 무소불위의 세력으로 군림했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법은 다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고 공수처법도 밀어붙였고, 야당일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온갖 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의 반대로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거대 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 글쎄요. 위성정당을 만드는 국민의힘이 칼 들고 덤비는 것이고 자신들은 맨주먹으로 그걸 상대를 못해서 자신들도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아니 말의 성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든 이상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스승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다. 이 스승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은 누가 말일까요? 바로 김대중의 어록입니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며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 법 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 보루라고 했습니다. 국회 일당이 되기 위해 위성정당 창당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이재명 한 사람에게 일임된 것과 같았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선거제도를 결정할 권한을 이재명에게 모두 위임했던 것입니다. 현행 연동형 선거제는 민주당이 4년 전 국민의힘 반대에도 강행히 처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피치 못해 위성정당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이 어색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병리병을 선택할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니 본인도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준연동제 위성정당 창당을 택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변명이 이렇습니다. 병리병 회계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컸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 소수 정당도 병리병 회계에 강하게 반대한 점 등을 감안한 것 같다. 국민의힘에는 친윤 비윤의 공천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민주당은 더 노골적입니다. 언론은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며 소리 없는 총성이 곧 울릴 거라고 썼습니다. 소리 없는 총성이 곧 울릴 거다. 아니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울릴 것입니까? 컷오프로 표현되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주 그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가 시작되면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본격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보다 앞서 총선 후보 모집을 마친 민주당은 5일 1차 경선적 후보 발표 후에 19일부터 3일 동안 그러니까 21일까지 경선 투표를 치릅니다. 그런데 당의 파워맨들이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비명계는 지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내부 갈등은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장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위 20%에 해당하면 경선 득표율에서는 20%가 깎입니다. 그리고 하위 10%는 30%가 깎여 사실상 공천을 받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0여 명 선인 하위 20% 이하 명단에 친문 비명 의원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바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한 34명 정도 되겠죠. 그 안에 친문 비명계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들리는 소문으로는 친명은 불과 서너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미 비명계가 다수 포함된 출처 불명 찌라시가 돌자 지도부가 즉시 가짜뉴스라고 수습해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친문계 현역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도준장을 내면서 감정의 골이 팩대로 지금 패였습니다. 자중질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비명계 의원이 말입니다. 아직은 다들 쉬쉬하지만 막상 컷오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면 탈당이나 제3지대 합류 등 집단 움직임이 생길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이재명이 준연동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뉴스 뒤에 이재명의 회의문이 암호문 같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통합형 비례당이니 준위성정당이니 혹은 이중등록이니 하는 생소한 말들이 잔뜩 있으니 해석이 필요한 회의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언론이 예시로 든 두 문장을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익별 비례 이중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로서는. 진실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이처럼 말이 이상하게 비틀어집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